네, 이번 시간에는 체액 항상성 조절 두 번째 시간이고 뜬금없이 4단계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거예요. 사실은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체액 항상성 조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갈증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자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본이 다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질문도 주시고 하는데 결국에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항상성 조절이라는 거 사실은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거 공부하는 게 생리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4단계로 펼쳐라 라는 얘기예요. 뭐냐? 일단은 이게 이거니까 항상성을 변화시키는 자극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극이 특정 항상성을 변화시키는가 그걸 공부해라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변화가 발생되면 유발되면 그거를 감지해야죠. 그죠? 어떤 것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는지 인체 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전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요렇게 공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체액 항상성이다 라고 하면 자극이 뭐겠어요? 체액이 손실되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땀을 흘리니까. 땀은 운동할 때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더운 환경에서도 더우면 땀을 흘려요. 그러면 체액이 감소하고 항상성이 변화된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자극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운동 생리학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죠. 이런 걸 아는 것들이. 그러면 체액이 감소한 걸 감지해야죠. 이것들이 뭐예요? 수용체란 말이에요. 일단은 삼투압이 변하니까 삼투 수용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체적의 양이 줄어들죠. 체액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압력이 떨어지니까 압수용체도 있을 거예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라면 그 유명한 갈증이라는 반응이 유발될 거다. 물론 이 안에 이제 여러 기전이 있겠지만 결도 과정도 있고, 그죠? 갈증이에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럼 회복되는 과정도 물론 있겠지만 회복될 거다. 그럼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다음 시간에 그럼 뭘 공부할 거냐? 갈증과 관련해서 감지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극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체액 항상성 조절에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부터. 예.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펼쳐놓고 공부를 하시면 자극 감지 반응 결과 이런 식으로 자간 반결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갈증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